안녕하세요. HLB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임상 결과 발표도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확정 발행가 결정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고, 유상증자도 이제 청약하는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다 이제 이벤트가 코앞으로 점점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기대감으로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횡보하는 것 같지만은 최근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봐도 이렇게 장 초반에는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점심때부터는 이렇게 저점을 분봉사에서 높이면서 또 동시효과 때도 이렇게 올려간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으로 이제 가서 투자자별 매매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은 외국인이 샀죠. 양봉이 나오면은 외국인이 보통 사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은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님들 생각을 보면은 아마도 조금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때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하락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죠. 아무리 성의군자라고 해도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 주니까 게다가 10만원을 지켜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평단가가 좀 뭐 20만원대 18만원대 뭐 이렇게 위에 계신 분들은 뭐 그게 그거 뭐 조금 오른 것도 오른 게 아니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내린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올라주는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기사는 잊지 말라고 또 넥스트 사이언스와 관계된 베트남의 나노젠 호나 회장님과 친하죠. 그래서 이 얘기들도 해줬습니다. 이거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이 HBS, HLB의 생태계 안에 나노젠도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뉴스 기사로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엮여져 있냐라는 것을 보면은 일단 진양고 회장님이 11.24%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넥사의 또 자회사 단디바이오가 함께 투자한 나노젠이 바이오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 엮여있죠. 넥스트 사이언스는 또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에도 3.7% 지분을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 다 지분이 조금씩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나노젠도 HBS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EWK 불성실 공시법인 관련해서 그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급등했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급등하길래 눈에 띄어서 봤더니 제가 어제 다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5월 20일 날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5월 11일에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공시를 보면은 여기 공시일 현재 날짜가 여기 설정계약 체결일은 3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공시 날짜는 5월 11일이죠. 그러면은 이게 한 2달 정도 늦은 거거든요. 이거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주주님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3월 달에 했는데 5월 11일에 공시가 나왔죠. 그리고서 5월 20일 대략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바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그래서 두 개였는데 하나는 전환사채권 결정 철회, 그다음에 있었던 게 방금 봤던 거 지연 공시. 그래서 지연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요. 보면은 3월 19일인데 5월 11일에 공시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예상할 수 있는 거는 5월 11일에 이미 저거 나오겠다라고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리고 그와 비슷한 5월 21일 오늘 나왔죠. 보면은 제4회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가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증권 발행 결과라고 했는데 발행 철회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5월 14일 5월 14일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했는데요. 4회차 이거를 했는데 철회를 했으니까 다시 아까 EWK로 가면은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가 바로 공시 번복에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례를 봐도, 규정을 봐도 이 결정 철회를 하면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메이스 캐피탈은 오늘 나왔지만 며칠 뒤에 한 10일 정도 뒤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나올 예정이겠죠. 왜냐면은 발행 결정 철회니까요. 그래서 공시한 바가 있었는데
이거를 1150억 원이었는데 철회를 했다. 그래서 벌점을 받겠죠.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받은 적이 있네요. 공시 불이행으로 소송 등의 제기 신청 지연 공시입니다. 이것도 사유 발생일은 4월 20일인데 한 3일 정도 늦게 공시를 했습니다. 4월 23일에 했고 부가 벌점은 그동안 1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개 생기는 거죠. 이거 이제 메이슨 캐피탈 주가인데요. 주가가 막 이렇게 위로 쏘고 막 하죠. 그리고 혹시나 우려해서 하는 말인데 뭐 시가총액 300억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뭐 관심 종목이라는 게 아니라 공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례로 가져온 것일 뿐입니다. 메이슨 캐피탈은 지금 소액 주주들 연대랑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죠. 주주명부 열람 등사 허용, 그래서 법원에서 나왔는데요. 뭔가 보니까 주총 승리 및 주주들의 뜻 모을 것, 의결권 위임 활동의 날개. 그래서 법원에서 주주연대가 요구했던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판결 이걸로 인해서 주주명부까지 확보를 할 수 있게 돼서 소액 주주들을 대상으로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주명부를 보고서 누군지 알고 찾아가서 뭐 전화로 하든 설득, 그다음에 의결권 수거활동 등을 해서 결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들은 최대 주주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주주들, 소액 주주들은 힘이 없죠. 근데 그런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경영권 분쟁이죠. 그래서 소액 주주 연대랑 싸우는 건데 회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 메이슨 캐피탈은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했고요. 부실 경영을 야기한 전 경영진에게 뭐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실 대출, 부실 취득 자산 활동으로 누적 151억 원의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느냐 보니까 메이슨 캐피탈 소액주주, 시비 발행, 상패 공포 등으로 주주와의 시도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뭐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사례들을 보면은 이런 주주와의 시도들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비슷하고 항상 역사는 반복되듯이 똑같은 것들이 많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두고 이거는 주주와의를 하는 거다. 그리고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서 상장 폐지 우려가 생긴 것도 공포감을 키우려는 의도로 주주연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안 낼 수 있는데 일부러 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패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시비 발행이라는 걸로 경영권을 지키고,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는 것은 공시한 지난해 실적, 2019년 실적은 아직 외감 회계법인이 검토하기 전 자료라는 겁니다. 영업 손실을 최대한 계상을 하겠다는 의도를 봤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걸 이끄는 주주연대의 대표들은 다 재무제표 같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고수죠. 그래서 보니까 이 3개월 1에서 3월 만에 88억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이 급격하게 적자가 이렇게 생긴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보니까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그래서 내부 결산 시점이라는 것은 좀 보기 힘든 단어인데 이렇게 썼다는 게 조금 의심이 가긴 하죠. 88억이 찍혀 있고요. 영업이익 마이너스,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83억 이렇게 찍혀 있고, 이유는 뭐냐 보니까 채무 재조정 채권, 대손 상각비 증가 및 투자 자산 평가 손실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뭐라 적어놨냐면 당해 정보는 외국 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함에 있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는 외부 감사까지, 그리고 최대한 숨기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외부 감사인이 감사하기도 전에 벌써 회사에서 내부 결산을 하고서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주연대가 좀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5월 14일에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뜨면서 정지시 5월 14일에 장 종료 시까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뜻이 매출액이 47억 증감을 했는데요. 141% 증감을 했죠. 근데 영업이익은 19억이 줄었다는 것도 여전히 이제 주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매출이 늘었는데 손실이 더 늘었다라는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바뀐 게 대손상각비 증가, 투자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이유면 현 경영진이 무능한 건가? 그게 아니라면은 또 충당금을 이렇게 쌓을 만큼 합당한 근거가 있는가라는 것을 또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주주명부 연런등사 오늘 나온 거 하니까 바로 50억 원 시비 발행을 결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본업인 신기술금융투자 및 리스사 운영 자금 목적이라면은 왜 그동안은 하지 않았고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50억 원을 넣겠다는 투자자는 지금 이게 상장 폐지를 언급한 회사인데 자기 돈 잃으려고 넣은 것도 아니고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돈을 넣으려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하기 힘들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점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기업 경영진들과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나는 싸움이죠. 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